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선택과목 2차 최종 수강 신청 안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강 신청은 다음 주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안내 영상을 잘 보고 계획을 세워서 신중하게 선택 과목을 수강 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내 방송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올해 2024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이 안내 방송은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나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1, 2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192학점은 교과 수업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일산 동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주로 보통교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과는 공통과목, 주로 1학년들이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탐구 실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주로 배우게 될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일반계 학교 학생들이 못 배우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교과목을 갖고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그래밍 과목이라던가 과학과제 탐구와 같은 과목들을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18학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학교 수요일 5교시, 6교시 또는 1학년 학생들의 진로 수업, 2학년 학생들의 보건이나 공동체 수업이 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에 있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과목들은 모두 성적 처리 방식이 A, B, C, D, E 절대평가 그리고 1에서 9등급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배우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큰 차이점은 뭐가 있냐? 일반 선택 과목은 예체능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A, B, C, D, E 절대평가와 1에서 9등급 상대평가로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 절대평가만 산출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드린 다소 복잡해 보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만나볼 수 있냐면 네, 이 시간표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의 학급 시간표를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 자,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과 창체 18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6개 학기를 공부를 하죠. 6개 학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네, 이 교과 174를 나누기 6을 하면 얼마죠? 네, 29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창체 18학점을 나누기 6개 학기를 하면 얼마죠? 네, 3학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 29와 3을 더한 32칸짜리 시간표를 지금 1학년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해 보이는 창체부터 설명을 하면 자, 월요일 2교시에 있는 진로 시간, 수요일 5, 6교시에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요 세 칸이 합쳐지면 3학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창체 3학점을 지금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29칸에는 각 교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수학을 예로 들어보면 화요일 6교시 수학, 수요일 2교시 수학, 목요일 7교시 수학, 금요일 6교시 수학,
네, 수학이 일주일에 4시간, 즉 4학점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학년 1학기 때 4학점, 1학년 2학기 때 또 수학 배우겠죠? 4학점. 그렇게 해서 이런 학점을 쌓아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교과 174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노란색 칸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칸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던 과목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2월에 예비 소집일 때 기술과정과 정보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이 기술과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은 선택 과목 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얀색 칸에 있는 이런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네, 이런 하얀색 칸에 있는 것들은 학교에서 지정해 준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는 학교에서 지정해서 가르치는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 여러분들이 희망에 따라서 선택한 학생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학년 시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년 시간표입니다. 2학년 시간표, 1학년 시간표와의 눈에 띄는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2학년 학생의 개인 시간표라는 점, 그리고 여기 노란색 칸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노란색 칸이 많아졌다는 것은 학생 선택 과목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네, 학생 선택 과목이 1학년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는 사실. 그리고 1학년 때는 이게 학급의 시간표였는데 2학년 때는 개인의 시간표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2학년에 이제 진급을 하면 같은 반 학생이라 하더라도 옆에 짝꿍과 다른 시간표로 교실 이동을 하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지금처럼 같은 반 학생들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옆에 친구를 따라서 교실 이동을 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 개인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택 과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3학년 시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 시간표는 마찬가지로 개인 시간표로 운영이 되고요. 노란색 칸이 2학년에 비해서 더 많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러 과목들, 이 과목들을 몇 학년 때 배울 것인지, 그리고 몇 학점으로 배울 것인지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협의를 해서 마련해 놓은 틀이 있습니다. 바로 그 틀이 뭐냐면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온 교육과정 편제표는 지금 1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와 여러분들한테 5월에 나눠주었던 선택 과목 워크북에 다 나와 있는 표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과목은 1학년 1학기에 4학점, 즉 일주일에 4시간 배운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2학기 때 3학점, 2학기 때는 일주일에 3시간을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과목을 한번 봐볼까요? 자, 국어의 독서 과목은 쭉 오른쪽으로 가보면 2학년 2학기 때 일주일에 4시간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언어와 매체 슬러시 화법과 작문 택 1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택이라고 붙은 것이 바로 학생 선택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택을 한 가지를 하면 언제 배우느냐? 3학년 1학기 때 일주일에 4시간을 배웁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일주일에 4시간 배우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은 3학년 1학기 때 화법과 작문을 일주일에 4시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수학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수학을 1학년 1학기 때 4시간, 1학년 2학기 때 4시간 공부를 하면 총 8시간, 즉 8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점을 쌓아 나가는 건데,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필수 이수학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수학은 필수 이수학점을 1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학년 때 4시간, 4시간에서 8학점 채우고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을 4시간을 배우면 합이 12학점이 되겠죠. 네, 그러면 수학의 필수 이수학점 10학점을 모두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잠시 뒤에 수강 신청 시 고려사항 6가지 중 한 가지인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보았던 1학년, 2학년, 3학년 교육과정 편제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일산동고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교육과정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5월에 배부했던 선택과목 워크북에도 나와 있는데요. 1학년은 이 워크북이 약간 초록색 표지가 있고요. 2학년은 분홍색 표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잠시 추가적으로 7월 10일 오늘 수요일 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난 후에 1학년 학생들은 1교시에서 4교시 동안 이 초록색 워크북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워크북을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진로와 적성, 관심 분야에 따른 선택 과목을 조금 더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워크북 작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은 1에서 4교시 동안 교육과정 박람회를 합니다. 이거는 3학년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3학년 선배 멘토 학생들이 2학년 각 교실을 순회하면서 과목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작년에 참여해봐서 다들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교시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6교시는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7월 12일에 금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있냐면 1학년 학생들은 1에서 4교시 동안 교육과정 박람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2학년 선택과목 멘토 선배 학생들이 1학년 교실을 순회하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2학년들은 1에서 4교시 동안 여기 오른쪽에 분홍색 표지에 워크북 작성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을 금요일까지는 꼭 준비해서 학교에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5교시, 6교시는 진로상담부에서 진행을 하는 전공 진로 멘토링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는 과목 선택 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 6가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네, 바로 과목의 위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목의 위계를 준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목 이름에 원이라던가 투가 붙은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원, 수학2, 물리학원, 물리학2, 화학원, 화학2, 영어원, 영어2, 중국어원, 중국어2 이런 원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투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수강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필수 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필수 이수학점이 뭐냐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각 교과별로 어느 정도의 학점을 꼭 들어야 한다라고 제시한 학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표를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10학점, 수학은 고등학교 3년 동안 10학점, 그 다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6학점, 과학 같은 경우에는 12학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필수 이수학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지금 우리 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수학을 4학점을 배우죠. 1학년 2학기 때도 4학점을 배우고 2학년 1학기에는 수학 1을 4학점을 배웁니다. 그래서 합 12학점을 공부하기 때문에 수학에서 제시된 필수 이수학점 10학점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을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사회교과의 필수 이수학점 10학점, 과학교과의 필수 이수학점 12학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와 과학은 학교 지정 과목만으로도 이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학생 선택 과목으로도 어느 정도 이수학점을 채워줘야지 사회 10학점, 과학 12학점을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 칸에 선생님이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자, 2에서 3학년 동안
사회 선택 과목 최소 1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 선택 과목을 최소 1개 이상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해야지 필수 이수학점 각각 10학점, 12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과학 과목만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2, 3학년 때 사회 선택 과목을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문과 성향의 학생이라서 사회 과목만 공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2, 3학년 동안 과학 과목을 최소 1개는 수강 신청해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필수 이수학점은 입시에서 요구하는 대학이나 해외 유학 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중간에 전학 온 학생이 만약 졸업 때까지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과정부에서 온라인 보충과정을 안내하고 제공할 기회를 주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학교는 과학 중점학교죠. 그래서 과학 중점학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수학, 정보교과에서 고등학교 3년 동안 79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2학년 때 물화생지 원 4과목은 필수 이수를 해야 되고요. 3학년 때 물화생지 2과목, 3과목 이상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과학 중점 학급 학생들은 별도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학생이 응시할 수능 선택 과목을 미리 생각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학교 1학년 편성 과목 보라색 밑줄을 쳐봤는데요. 여기 한국사만 보이죠? 그 다음에 본교 2학년 편성 과목 독서, 문학, 수학원, 수학2 네, 빨간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고요. 본교 3학년 편성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기하 등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학년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2년 뒤에 볼 수능 선택 과목이 2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었다면 따로 수능 공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희망대학 입시요강의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참고해서 선택 과목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표는 서울대의 202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서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자연과학대학이라던가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택 1로 응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과학탐구 8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참고해서 수강 신청을 한다면 나중에 수능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과목 선택 시 고려사항 5번째입니다.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보고 교과 이수 기준을 확인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진로라던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 신청을 해서 의미 있는 교육과정 구성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표는 서울대의 202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서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입시에 반영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지원할 전공 분야에 따라서 그 전공과 연계된 교과를 고등학교 때 이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학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화학2와 미적분을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률과 통계, 기하를 공부하고 오는 것을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화학부 교수님들께서는 고등학교 때 화학1과 화학2 그리고 미적분을 공부하고 온 학생들을 더욱 좋게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과목 선택 시 고려사항 6번째입니다.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의미와 과목 선택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희망 진로나 전공 적성에 따라서 의미 있는 선택 과목 수강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대입 전형 자료 중에 하나였던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가 대입 전형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일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2025학년도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2015 개정교육과정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밑줄 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과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길 바랍니다. 진로 선택을 위한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고 원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진로와 적성에 따른 수강 신청을 해서 선택 과목을 이수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나에게 필요한 과목인데 소수 학생들만 선택해서 평가에서 불리할까 두려우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수 학생들만 수강하는 과목이라서 성적이 불리할까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그와 관련된 과목이라면 소신을 갖고 수강 신청을 해서 이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욱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내한 6가지 고려사항을 잘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있을 제2차 최종 선택과목 수강 신청을 신중히 그리고 의미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택과목 수강 신청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